오늘은 경기체가 오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륜가 그러면 보통 5수 내지는 6수로 이루어진 연시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요, 시조가 아니라 경기체가예요. 경기체가 또한 조선시대 때 불려졌던 시가 양상 중에 하나죠. 보통 교술갈래라고 하고요. 자, 요거는 잠깐 조선 초에 궁중의 연회로 잠깐 불려졌던 시가문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작품은 조선 세종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경기체가입니다. 악장가사에 전하며 악학편고에도 실려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악장가사에 실려 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어떤 궁중에서 대궐에서 잔치 같은 거 할 때 불려졌던 노래로 보입니다. 형식은 경기체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전체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륜인데 하나는 서장에 해당하고요. 나머지가 이제 오륜을 하나씩 해가지고 전체 6장이다. 이 작품은 조선의 건국 초기에 국가의 안정을 다지고 그 질서를 확립을 확인하는 작품으로서 중기 이후 뒤에 가는 아까 얘기했던 뭐 주세붕이라든가 김상용이라든가 와 같은 그런 작품과는 조금 다른 형태예요. 그렇지만 그 후대의 연시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6개의 수로 이루어진 이 작품을 쭉 전체 수를 읽고 난 다음에 구절풀이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오히려 이해가 조금 더 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장씩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1장 봅시다. 원래 경기체가가 이래요. 경기체가 이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경기체가라고 하는 건 여기 경기 어떠하니 있고, 여기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고 하는 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체가라고 합니다. 물론 나는 여기를 보면서 읽겠지만 여러분은 여기를 보면서 이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자, 한번 볼까요? 1장이에요. 1장 판음양 위고화 전전디비 생만물 후렴인 대작성현 이니예디 상강 오샹 병이디더 위 만고류행 경기 어떠하니 있고 복희신룡 황제 요순 위 립극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렇게 돼요. 근데 보니까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게 기본 코드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절풀이로 갈게요. 여기는 이 작품을 이제 현대어로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왜냐면 한자 가지고 우리가 국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현대어로 풀이를 했으니까 중세국어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읽기는 상당히 편할 겁니다. 내용 전달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원문에서 여기서 나왔던 예를 들어서 천존지비 뭐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게 이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음양을 나누고 고하 높고 낮음을 자리 지우니 하늘은 높고 땅은 낮더라. 이게 이제 천존집인데 하늘을 존중하고 땅을 천시한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는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천하게 여긴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천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뭐 무시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높은 지위, 낮은 지위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만물을 내고 백성을 두터이 하여 대대로 성현을 내시도다. 자, 여기 대대로 성현을 내시도다. 이걸 우리가 대작성현이라고 하는데 이 성현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성현이 태어나서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나라를 잘 다스리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세종 때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조선 건국의 어떤 근거를 만들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조선에서 꼭 만들고 싶은 이상적인 사회,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이 태어났으면 무엇이 필요한데 그랬더니 인의예지가 필요해. 뭐가 필요한데 삼강오륜이 필요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데 상도를 지키는 덕, 뭐
병이지덕이 필요해. 병이지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타고난 천성을 지키는 덕이에요. 그래서 인의외지와 삼강오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만고에 널리 펴져 행하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 어떠합니까는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라는 감탄의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어디에서? 그렇죠. 인의예지와 삼강오륜과 상도를 지키는 덕이 널리 퍼져 있는 지금의 조선사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엽이라고 하는 건요, 옛날 악곡의 한 구절이고요. 국악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덧붙이는 구절 정도로 보면 돼요. 복희 신농 황제 요순, 복희 신농 황제 요순. 이거는 복희씨, 신농씨, 황제, 그 다음에 요순 임금이라고 하는 중국 역사 속의 임금을 인용해서 지금 조선의 임금의 성덕 내지는 이성계 이후 임금의 어떤 성덕을 예찬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복희는 누구고 신농은 누구고 황제는 누구고 요수는 누구냐? 복희라고 하는 건요, 중국 전설 속에 있는 세 황제 중에 한 사람이고요. 팔괘를 처음 만들고 그물로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쳤대요. 신농은요, 염제라고도 하고요, 농업, 의학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경국가를 만드는데 어떤 이바지한 임금이다라고 보면 돼요. 황제는요, 중국의 시조로 섬기는 임금이고요. 헌원씨라고도 한다. 이 헌원씨라는 말이 참 고전에서 많이 나와요. 요수는 요임금과 순임금이고요. 중국에서 생각하는 이상세계, 이상사회를 만든 임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돌을 세운 광경, 그 어떠합니까?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돌을 세운 광경은 립극의 경. 여기서 극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에 다다르다, 한계에 다다르다, 정점에 다다르다, 뭐 이런 건데, 이때 입자가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설립자거든요. 그렇다면 한계를 세우다, 그거보다는 어떤 근본을 세우다, 이렇게 해석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립극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그랬더니 대학에 나온대요. 주의라는 사람이 대학이라는 책을 주해를 깔아서 해설서를 만들었는데, 그 해설서에 보면 이 립극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데? 하늘은 반드시 그를 명하여 억조 창생의 군사로 삼아 그로 하여금 다스리고 가르쳐 그 무엇을 본성을 회복시키도록 하였다. 이것이 복희 신농 황제 요순이 하늘을 계승하여 그 극이 바로 뭔데? 위에 있는 거 세운 까닭이며 사도의 직책이나 전학의 관직도 이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얘네들이. 그건 바로 뭔데? 하늘이 얘네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군사로 삼아서 다스리고 가르쳐가지고 무엇을? 본성을 회복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입극이에요. 그렇다면 그 돌을 세운 광경은 조선의 임금이 아니라 누구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중국 역사 속 임금이라고 봐야겠죠. 중국 역사 속 임금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일종의 예찬이죠. 역사적 인물의 행위에 대한 경탄과 예찬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그럼 굳이 왜 했을까? 그렇죠. 그건 바로 이 복희 신농 황제 요순처럼 조선의 임금들도 이러하다 내지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일종의 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장 봅시다. 부이천 모이디 생악으로 양이육 교이의 욕보홍언 읍득신신 고빙어약 지성감신
위 양로 경기 어떠하니꼬. 옆 증산민자 양현생의 위 영성 경기 어떠하니꼬. 아이고 씨 발음하기 힘들다. 자 볼까요? 아버지는 하늘이고 어머니는 땅으로서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은 하늘과 땅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지, 아버지와 어머니죠. 그러니까 결국 대상을 자연에 빗대어서 아버지를 하늘이라고 모시고 어머니를 땅이라고 모시는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잠깐 just get the moment. 우리가 흔히 오륜, 삼강 오륜할 때 오륜은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해요? 군신유의부터 얘기하죠. 그래요. 군신, 임금과 신하는 서로 간에 의리가 있다라고 하는 군신유의부터 얘기하는데, 이 경기체가 오륜가는 군신유의가 아니라 뭐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하늘이요 어머니는 땅이니까 효그럼 뭐야? 그렇죠, 부자유친이죠. 지금 부자유친을 제일 앞에다 내세웠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낳으시느라 애를 쓰셨다, 이거는 시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저지로 기르시고 의리로 가르쳤으니, 한마디로 뭐야? 의리로 가르치고 저수로 가르친 거, 이게 바로 뭐야? 기본이야. 부모에 대한 효가 바로 뭐야? 인간의 도리야. 그래서 그 은혜를 갚으려는,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염원이 드러나고 있네요. 대밭에서 눈물을 흘리니 죽순이 나고 슬러시, 얼음을 두드리니 고기가 튀어올라 슬러시. 자, 두 개의 고사가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앞에 대밭에서 눈물을 흘리니 죽순이 난다는 것은 맹종의 고사이고요, 얼음을 두드리니 고기가 튀어올랐다는 것은 왕상의 고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효자인 맹종과 왕상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지극한 정성이 귀신을 감동시켰으니, 늙은 부모 봉양하는 광경, 누가? 그렇지, 맹종과 왕샹이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그 모습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 뭡니까? 효를 보여준 어떤 역사적인 인물, 맹종과 왕샹에 대한 예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 증산민자 두 선생의 증삼은요 중국의 공자의 제자 증자를 얘기하고요, 민자는요 민자건, 즉 공자의 제자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혼정신성하는 모습, 혼정신성, 이거 알아두면 좋은데 알아둬야 되는 단어예요. 아침 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피는 그 모습 어떠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증삼과 민자의 행위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장은 부모를 봉양하고 문안을 드리는 광경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3장 납간군 딘충신 거인유의 샹문덕 도무공 민득기소 경견 착정 한포고복 대평성대 위 복당후 경기 어떠하니 있고 기림필지 봉황레이 위 상셔 경기 어떠하니 있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단어, 한포고복이라든가 아니면은 대평성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군신유의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그죠? 간언을 듣는 임금, 충성을 다하는 신하, 이거 뭐 기본 아닌가? 가장 어찌 본다면 이상적인 군신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인과 의에 거하며 항상 인과 의, 인의에 있으며 문덕을 숭상하고 무공을 감추니, 무공을 감춘다는 건요, 무기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무기를 왜 정리합니까? 그렇죠, 전쟁이 끝난 거예요. 백성이 처할 곳, 백성이 거주할 곳이 얻었도다. 한마디로 백성의 생활이 안정되었도다. 왜? 고려 말에 그 혼란스러웠던 시절이 다 끝나고 전쟁이 다 끝나고 조선이 건국이 됐어. 그래서 백성들이 살만하게 된 거야.
그래서 밥 깔고 우물 파서 배불리 먹는 태평성대. 자, 노동을 하고 근면하게 노동을 하고 그 결실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삶. 한마디로 태평의 시대죠. 자, 여기서 배불리 먹는다는 걸 한포고복이라고 하는데, 요 단어는 체크하고 외워두는 게 좋겠고요. 자, 태평성대로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낼 때 잘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아, 요순 시절, 아까 요순 나왔었죠? 자, 중국의 이상적 태평시대 회복한 그 광경 어떠합니까? 회복을 했대요. 어디서 회복을 했어? 그렇지. 조선을 건국하면서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중국의 이상적인 태평시대 요순 시절은 어떤 시절이야? 간언을 듣는 임금이 있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있고 그들 사이에는 인과 의가 거하며 그 다음에 무공을 감추고 배불리 먹는 시절. 그 시절이 바로 뭡니까? 이상적 태풍이 된다. 태평시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군신유의, 의의 의가 현실에 드러났을 때, 그때 태평성대이다. 그리고 지금 조선이 그러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기린이 반드시 오고 봉황이 늠름하게 오니. 여기서 말하는 기린은요, 성군을 나타내는 징조예요. 봉황은 역시 성군을 나타내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성군이 나타나니 상서로운 광경. 어떤 상서로운 광경? 그렇지. 기린이 오고 봉황이 오는 그 광경. 어떠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는 조선을 건국한 조상들에 대한 경탄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장. 3장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함으로써 태평성대가 이룩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4장 보겠습니다. 남유실 여유가 천정기배 남쉥한 합의상 문정궐상 정서호합 여고슬금 부창부수. 아, 부창부수 나왔다. 이건 뭐야? 자, 한마디로 부부유별이죠. 자, 위화락 경기 어떠하니꼬 백년해로 사직동열을 백년해로 사직동열 위언약 경기 어떠하니꼬. 자, 볼까요? 남자는 아내를 얻고 여자는 시집을 갈 때 하늘이 배필을 정해주고 한마디로 천생연분 이거예요. 운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은요, 어디? 시경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쌍기러기 들이어 두 성이 합할 때, 아, 이거 우리 사극이라든가 전통혼례 보면 알죠? 전통혼례 보면 남자 신랑과 여자 신부가 있고 가운데 상이 있죠. 그 상이 어때요? 기러기 두 마리가 있죠? 이거예요. 두 성이 합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성이 합친다는 거예요. 김씨하고 이씨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웃긴 게 아니라 좀 희한한 게 뭐냐면, 이건 우리가 부부 유별이거든요. 별이야 별. 그러니까 남편이 해야 할 일과 아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이런 건데 여기서는 합하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선시대의 오륜에서 부부의 관계는 별이 아니라 조화와 화락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별로 바뀐 것이 아니었을까? 나 혼자 뇌피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아름답게 그 상서로움이 정해지며, 이 상서로움이 정해진다는 것은 혼인날이 정해지며 정세가 호합하여 검은고와 비파를 두드리듯 그러니까 정세가 호합하는 것이 이거죠. 즉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듯 부부가 서로 따르는 게 어떤 건데? 그렇죠. 조화를 이루는 거죠. 아, 활악한 광경 그 어떠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좋지 아니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유별은요, 조화와 활악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죠? 약 100년까지 함께 살고 죽어 함께 묻힐지니. 자, 함께 살고 죽어 함께 묻힌다는 것을 우리는 사직동혈, 죽으면 같은 무덤에 묻힌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부부의 사이가 매우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약속하는 광경, 언약이에요. 언약한다는 건 말로 약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로 약속하는 게 단순히 말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조를 해야지. but 굳은 약속을 하는 그 모습 어떠합니까? 라고 해서 부부 유별이라고 했지만 부부간에 화목하게 하고 함께 죽는 사이가 매우 좋은 그 모습에 대한 경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장은 부부가 화합하는 모습. 5장 보겠습니다. 형급제 식상호 무상유이 격우장 외어모 사생상고 형공대순 질련유셔 화락차담 위양의 경기 어떠하니꼬 백이숙제 량성이네 백이숙제 량성이네 위상향 경기 어떠하니꼬 형 나오고 하는 제 나오는 거 보니까 형제간의 우애다. 형제간의 우애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 장유유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형과 아우는 서로 친하고 의심이 없으면 이때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건요, 사기를 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일이 없으며 울타리 안에서는 싸워도 그렇죠. 형제간에 집안에서 투닥투닥 할 수는 있어. 하지만 밖에서는 내 동생을 어떤 새끼야, 우리 형을 어떤 놈이 건드렸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남이 주는 모욕을 막는다는 거예요. 생사간에 서로 구해줄 때 형은 공손하고 아우는 형을 따라 질서 정연하고, 한마디로 형제간에는 뭐해?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요, 이 오륜가는 이 시경을 참 많이 인용을 하네요. 사양하는 의리, 서로 아껴서 양보하는 도의, 그거 어떠합니까? 참으로 좋지 않습니까? 백이숙제 두성이네 백이숙제 두성이네. 가만 백이하고 숙제는요 주나라 때 형제 성인이에요. 요건 이제 우리가 충신을 나타낼 때도 백이숙제를 많이 얘기하고요,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을 얘기할 때도 백이숙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형제간의 우애를 얘기할 때도 백이숙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백이숙제의 대표적인 고사는 이거죠.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멸하자 그에 반대하며 주나라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수양산에서 고사를로 연명하면서 굶어 죽었다 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백이하고 숙제가 형제간의 우애와 연결되는 경우는 어느 구절이냐면 요 구절이에요. 서로 양보하는 광경. 여기를 보면 될 텐데 이게 이거예요. 백이하고 숙제는 은나라의 왕자였는데 요거하고 연결시켜요. 아버지가 죽은 후 서로 후계자가 되기를 사양하다가 끝내 두 사람이 나라를 떠났고 가운데 아들이 왕위를 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먼저 해야 돼요. 왜 아우인 체가 합니까? 아니야, 나보다 네가 능력이 더 좋아. 네가 해라. 싫어요. 형님 먼저 하세요. 아니야, 아우 먼저야. 이러다가 이제는 둘 다 우리는 왕이 될 차질이 없어. 어디로 갈까? 수양산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백이와 숙제의 행위에 대한 경탄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라고 노래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5장은요 형제가 의리로서 사양하는 광경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인가요? 6장 보겠습니다. 익우삼 손우삼 택기현종 보기덕 책기선 무망고구 유주서와 무주고와 준준무아 위표성 경기 어떠하니꼬 안평등의 서녀인교 위구이경지 어떠하니꼬. 잠깐 우리가 오륜에서 6장이에요. 그러면 자, 제일 먼저 부자유친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군신유의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부유별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장유유서 나왔어요. 그죠? 그럼 마지막에 뭐죠? 그렇죠. 부무유신이죠. 부모유신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 근데 여기 친구에 대한 얘기가 있었나? 여기 있다. 그죠? 이익이 되는 친구 3명과 손해가 되는 친구 3명이 있어요. 그럴 때 택해래. 그것을 택하라. 뭘 택해? 선을 따르는 친구를 택하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좋은 친구 셋이요, 나쁜 친구 셋 가운데 좋은 일을 가려 따라라. 좋은 쪽, 착한 쪽을 쫓아라.
그 덕을 보충하고 착함을 취하며 옛 친구를 잊지 아니하여 술 있으면 거르고 술 없으면 술 사다가 휘적휘적 춤을 추니 이거는 뭐야? 같이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뭐 필기할 것도 없을 것 같다 솔직히 그죠? 아 정성을 드러내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라고 했는데 앞 페이지를 보면요 표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때 표성을 보면 돼요. 표는요 겉, 바깥, 표현하다 할 때 표자거든요. 이때는 모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건 성실, 성의,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을 드러내는 모범, 정성을 모범으로 삼는 것, 쉽게 말해서 롤모델로 삼는 그 광경 어떠합니까? 안평중에 좋은 사귐, 안평중에 좋은 사귐, 안평중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안자라고도 하고요 안평중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제 나라 때의 어떤 대신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 사귀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리고 사람을 사귈 때 진심으로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평중에 사람 사귀는 그 모습 오랜수록 공경하는 광경. 그죠? 친하고 오랜 친구는 왠지 소홀히 하거나 막대하기가 쉬워. 그죠? 근데 이 오랜수록 공경하는 광경은 안평중이 사람을 사귀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대단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냐라고 하니까 이거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이다 라고 하더군요. 자, 6장 좋은 친구를 사귀는 광경에 대한 노래를 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기체가 오륜가 전체 6수를 살폈습니다. 자, 이제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체가고요, 교훈적이고요, 그 다음에 유학의 오륜을 5장에 나누어서 읊었습니다. 물론 6장이죠? 왜? 서장을 앞에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오륜을 5장으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1장은 서장이에요. 그래서 오륜을 지켜나가는 떳떳한 도리가 만고를 통하여 이어져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부자유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군신유의, 4장에서는 부부유별. 근데 유별인데 이별. 구별되다 나누다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그렇죠. 화합하는 모습이에요. 요게 좀 독특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5장은 장유, 유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순서가 있다, 누가 먼저다가 아니라 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좋은 관계, 오륜에서 얘기하는 모습은 별이 아니라 합이요. 서가 아니라 양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6장에서는 붕우유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우 사이에 존중과 그 다음에 조화를 지향하면서 가정과 사회의 어떤 가부장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로 지어졌다라고 보곤 합니다. 경기체가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 어떠한 있고 경기 어떠한 있고가 경기체가의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그 다음에 다시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 여분 빼고요. 자, 요게 이제 뭐냐 그러면 경기체가의 형식적 특징입니다. 우리가 교과서, 문학교과서에서 주로 배우는 작품은 한림별곡이죠. 한림별곡도 이와 동일한 형식을 따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기체가 오륜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